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짝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초 만에 돌아왔어요. 아, 그래도 밖에 PD님이 조절을 해주셔서 한 13초 만에 돌아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Stay tuned. 네. 기다려 달라 이런 말이죠. 아닌가요? 기다려달라. 기다려 맞는 달라. 말이네요. 나를 기다려 달라.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신나게 해야 네. 들으시는 분들께서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덩달아 신나고요.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프더라도 늘 이렇게 신나게 아프지 마세요.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프시더라도 얼마나 힘찬 하루가 시작됩니까? 아유, 그럼요. 그렇습니다. 우리 근데 힘차게 보낼 사람들이 지금 파리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파리에서 전해지는 우리 선수들의 활약 덕분에 우리 국민들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시원한가요? 저는 시원하더라고요, 마음이. 아, 그래요? 대한민국의 하계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여자 10m 공기소총 분야의 부분에서 지금 금메달이 나온 건데요.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반효진 선수가 네. 정말 접전 끝에 그러니까요. 금메달을 또 목에 걸었습니다. 예. 슛오프까지 가서 정말 담대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네. 정말 놀라운 게 고등학교 2학년이래요. 아, 고등학교 2학년.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매점만 갔지. 아, 그렇죠. 잠만 잤죠.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16살 소녀가 역사를 써내려 갔는데 네. 이게 하계올림픽 역사상 대한민국의 100번째 금메달입니다. 오. 하계올림픽 최연소 금메달 리스트가 된 건 물론이고요. 또 한국 사격으로 봐서도 역사상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운이 좋았다. 최대한 겸손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야. 정말 고등학생답지 않은 성숙한 반응이에요. 아, 미리 준비를 한 건 아닐까요? 물론 준비를 너무-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세상을 너무 어른스럽게 봤군요. 죄송합니다. 네, 경기에 나갈 때마다 최대한 겸손하게 했고 네. 하나라도 더 배우자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배우자. 그 결과 네.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 아주 응원하고 기특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기특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요. 반효진 선수 대단합니다. 공기소총 결선 100번째 금메달. 자, 의미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양궁과 유도에서도 메달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자 양궁에 이어서 남자 양궁에서도 네. 올림픽 단체전에서 금메달이 나왔는데요.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선수로 이루어진 이번 남자 단체전 프랑스랑 결승을 치렀습니다. 네. 5대1로 시원하게 우승을 했고요. 그래서 남자 양궁도 지금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네. 앞서서 여자 단체전도 금메달이었고 그때는 10연패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죠. 남녀 동반 3연패가 또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유도에서도 메달이 나왔습니다. 허미미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네. 이번 대회 한국 유도 첫 메달입니다. 허미미 선수가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아버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할머니 유언에 따라서 한국 국적을 택하고 태극마크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양궁 10연패가 현대차그룹에서 40년 지원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그 시상을 했어요.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또 든든한 후원이 있고 하니까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에 집중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운동 선수들 대기업의 후원도 참 많이 필요한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요. 지금 이 사격 황제 출신인 진종호 지금 의원이 됐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 해설위원으로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지난 28일에 SBS에서 중계가 됐던 남자 10m 공기권총의 결선 해설을 맡아서 이제 뭐 경기 운영 방식, 선수들의 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설명을 했는데 뭐 워낙 유명한 그렇죠. 전설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진종호
의원의 선수 시절의 그런 경험들이 또 풍부하게 해설로 작용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일부 네티즌들은 현역 의원인데 그래요. 이렇게 방송에서 해설 활동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진종호 의원이 거짓 프레임을 짜서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뭐 파리에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예. 국내에서 무보수로 진행을 했던 거고 열심히 국회를 지키고 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방송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용태 의원이 필리버스터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맞습니다. 국회에서 13시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또 찍는 단체의 비례대표 아닙니까? 또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해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새롭게 사무총장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당의 재정, 인사권까지도 총괄하는 정말 핵심 요직인데 제일 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산 경남 재선의 서범수 의원이 낙점이 됐습니다. 네. 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히면서 좀 변화에 유연하면서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사무총장으로 적절하지 않느냐라면서 서범수 의원을 이제 지명을 했는데요. 네. 좀 개파색이었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졌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저희 항상 나오시는 우리 김용태 의원 이번에 신기록을 세운 기록이 필리버스터 13시간 12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방송에 나올 때는 아유 그래요 해놓고는 13시간 12분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국민의힘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보이는데 또 젊은 정치인으로서 또 기대도 됩니다. 당 소식도 계속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후속 당직 인선도 예고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바뀌었으니까 뭐 인선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책위 의장 연임 문제를 두고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네, 나머지 주요 당직 인선도 지금 한동훈 대표는 완료되는 대로 네. 차례대로 발표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 연임 문제, 거취 네. 문제를 둘러싸고 한동훈 대표의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현안이 다수결로 의결이 되는데 예. 지금 정점식 의원을 다른 친한동훈계로 교체를 하게 되면 네. 친한동훈계가 5명, 친윤계로 분류되는 사람이 4명 네. 이렇게가 되고 당내 통합 차원에서 그대로 연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친한계가 4명, 네. 친윤계가 5명 아. 뭐 이렇게 좀 될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이 부분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당대표가 됐으니까 일단 내 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친한계와 친윤계 구분을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언론에서 네. 이렇게 구우니까요. 친한계와 친윤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친윤계의 입장을 들어보면 정책위의장은 임기가 1년 이라고 지금 당헌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교체를 한동훈 대표가 주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네.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위 의장 당사자 또한 임기 1년이다라면서 사실상 물러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맞서서 친한계 일각에서는 당대표가 이 당직자 인사에 관해서 임면권, 추천권 가진다는 당원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대표가 직접 이 정책위의장직을 교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도 정점식 정책위의장 소셜미디어에 가서 예. 왜 당심을 무시하느냐, 윤심을 얻고 버티는 거냐라고 댓글까지 올리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이 뭐 가서 댓글을 달린다고 하는데 이게 좀 국민의힘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요? 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북한이 김주애를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를 하면서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주민 반응도 지금 의식을 해서 네. 뭐 노출 빈도, 선전 수위를 계속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김주애가 그 어린 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옷도 뭐 이렇게 명품 네네. 옷 입어가지고 국민들이 그 되게 싫어했다고 그랬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몸무게가 140kg에 아이고. 달하고 예. 심장 질환 고위험군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국정원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약을 먹었을 텐데 네. 기존 약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예. 다른 약제도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 후계 구도 수업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별개라고 국정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북한 문제 또 미국과도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있고 참 김정은의 건강 상태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강제 동원에 대한 문구를 빼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도광산 등재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이 조선인 노동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 역사를 보여주겠다. 네. 여기에 대한 조치도 취하겠다라고 했고 네. 우리 정부도 여기에 동의를 했는데 막상 그 현장에 설치된 전시물에 가보면 강제성과 관련한 표현이 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전시실에 보면 모집, 관알선, 징용 이런 표현은 있는데 강제 연행이나 강제 동원 이런 문구는 지금 쓰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일부 일본 매체에서는 이 한일 정부가 강제 표현을 빼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련 상임위에 경위 파악까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실 입장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전에 선제적으로 전시실을 여는 것과 같이 선조치를 했고 네. 그런 부분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지금 뭐 강제라는 표현이 없어도 전시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인 노역에 관한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반발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지난해에는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강제노역 피해자의 피눈물을 팔아먹더니 이번에는 사도광산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꼴이 됐다. 그래서 뭐 독도 문제까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진상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네. 방침입니다. 하여튼 발언이 굉장히 세네요. 네. 피눈물을 팔아먹다니 팔아먹기야 하겠습니까마는 민주당의 비판도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쭉 살펴봤는데요. 뜨겁지만 시원한 뉴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